이경규, 정영돈, 김구라, 차태현, 이병헌, 김하늘 등 수많은 연예인이 호소해 연예인병으로 널리 알려진 공황장애.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약 17만 명에 달하는 데다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결국 특정 직업군이 아닌 누구나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다. 또 광장공포증 환자의 3분의 2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을 정도로 광장공포증과 공황장애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네, 절대 죽지 않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이 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인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앓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건강 A to G 이 시간에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만재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장애는 흔한 질환이 된 지 오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장님, 이 불안장애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안장애가 정신과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그 질환인데요. 그 중에도 특정 공포증이나 오늘 살펴볼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그 외에도 뭐 사회불안장애나 범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네. 공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려움이나 공포와 관련된 갑작스럽고 극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공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패닉이라고 하고 공포스러움에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살펴볼 공황장애는 이제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냐면 공황 발작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연예인이 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이 질환에 대해서 참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황 장애가 공황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안 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황 발작, 제가 아는 그 발작이 맞는 건가요? 예. 어. 예, 아닙니다. 네. 공황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발작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발작이라고 하면 뭐 경련이나 이런 걸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형태의 불안을 이제 발작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식 같은 경우에도 천식 발작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작의 어떤 네. 기준 같은 게 있으면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그 공황 발작을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극심한 불안과 그에 동반된 신체 증상과 인지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황 발작은 보통 수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고 대체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되는데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하셨듯이 공황 발작을 이제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수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강렬한 두려움과 강렬한 불편감이 급격히 밀려들고 그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증상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발생했을 때 공황 발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공황 발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3가지나 되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분류를 해보면 심폐 증상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리 뛰는 증상, 또 가슴 부위의 통증,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차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귀와 관련된 이신경학적 증상으로서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장관 증상으로서 속이 메스껍
춥거나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 땀 흘림이나 몸이 떨리거나 춥거나 또 열이 나는 느낌이 있고, 인지 증상으로서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현실감이란 것은 뭐 세상이나 주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고, 이인증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아닌 느낌,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 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뿐만 아니라 그 뒤로는 뭐 지하철이나 비행기 왜 특정 공간에 가면 또 발작이 일어날까 봐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과장님,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은 그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임상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황 발작이 생기면 극도로 놀라게 되는데, 특히 그 발작이 느닷없이 생기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공황 발작들은 너무나 이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전에 발작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발작이 생길 것 같은 장소를 또 회피하고, 그 발작이 생겼을 경우에 빠져나가기 어렵거나 난처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상황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반복적인 공황 발작의 결과로 인해서 발작이 없는 기간에도 어느 정도는 또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황 발작이 오기 전에 생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심박수나 호흡 횟수의 변화 같은 생리학적인 변화에도 항상 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같은 것을 회피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떤 환자분들은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반복해서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은 많은 활동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이른바 광장공포증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장애 상태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들 누구나 느끼는 불안 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황장애를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만큼 치료를 꼭 해야 되잖아요. 또 네.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 네. 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 이제 경과와 예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이제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대체로 증상 완화와 재발이 반복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단지 이제 소수의 환자들만이 상당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는 그 증상이 완전히 없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마저도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는 다시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초기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극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설사 이제 수년 동안 되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만으로 굉장히 증상이 거의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이 오래되고 또 초기에 공포적 회피 증상이 심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성도 이제 일반인보다는 높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공황장애 관련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야, 아직도 삐졌나? 화 좀 풀어라고. 아 진짜 소심해가지고 좀 풀어라 좀. 자기야, 자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게 먹으러 못 간다며 무서워서. 다음에 아빠가 쏠 때 그때 같이 가면 되잖아. 꼭 같이 갈게. 나도 대게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올겨울에 대게 한 번도 못 먹었거든. 내가 대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자기는 안 간다며. 사람 많은데 안 간다며 무서워서. 그러면 지금 시국이 어릴 텐데 거기 확진자라도 있어봐라. 아이고, 내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회사는 왜 다니노? 회사도 못 가겠네. 회사에 확진자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다 굶어 죽어. 오빠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너무 많다 정말. 그러지 말고 마스크 좀 벗어라. 답답해 죽겠다. 됐다. 됐어. 자기나 선민이나 밖에 얼마나 싸돌아다니노. 혹시 하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을지. 응? 그러면 내 집에서 나가라. 모텔에 가서 자든지 당장. 거기도 확진자 있으면 어떡할 건데? 와 언니 진짜 이기적이지 않아요? 지 혼자 살라고.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지 밖에 모르고 소심에 빠져가지고 진짜 까탈스럽게는 진짜. 언니 이런 사람이야. 결혼 왜 했어? 왜? 미쳤지. 그니까 미쳤지. 내 손 눈에 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미쳤지 완전. 잠깐만. 왜 이러노?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가씨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기야. 기회예요. 놔둬요. 숨이 안 쉬어진다. 마스크 벗겨보자. 이 바라니까. 오빠가 평상시에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공황장애 약간 그런 거라니까. 아니거든. 진짜 소심에 빠졌는데 이 마스크 KF99까지 끼니까 더 하잖아. 아니거든. 아니긴 뭐하는지. 마스크 한 번 더 끼워줄까 진짜. 아니 싫은데 벗고 있어라 그러니까. 벗었잖아. 귀고리가 귀에 걸치게 진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격이 소심하면 공황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네, 두 분 중에 누가 소심한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소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라고 말씀하실까 봐 지금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소심해요? 그러면 더 저처럼 예민해지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격이 공황장애에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저는 정답 X를 하겠습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공황장애를 앓게 된다기보다는 이 공황장애를 경험을 하게 되면 공황 발작이 있었던 뭐 장소나 상황을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고 자연스럽게 성격이 좀 소심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예. 제가 맞나요? 예,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네. 그 공황장애를 이제 앓으면서 반복적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회피하게 되어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소심한 성격이라서 공황장애가 더 발생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공황장애를 앓다 보면은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상황이나 장소를 기피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것이지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공황장애가 더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공황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엄마. 우리 내다. 아들이 전화를 했었고 뭔 일 있나? 아이고 뭔 일이기는. 엄마 아직까지 날 춥대. 마을회관 갈 때 옷 따시게 입고 댕기고. 우리 아들은 옷을 그래. 너무 얇게 입고 댕기가 막 엄마 마음이 아파. 아직 뼈가 안 시리가 안 가나. 바지 좀 긴 거 입으라 긴 거. 양말도 요 짤막한 거 입지 말고 긴 거 막 무릎까지 아, 오는 거 이제. 입고. 알았다. 그나저나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와 돌아가신 아버지 와. 아니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호흡곤란 증상 오고 막 토할 것 같다 하고 사람들 많은 방 못 가고 그랬었잖아. 엄미야 그렇겠지. 너가 아버지가 참 성격이 벌났다 안 카나. 그때
아버지가 공황장애였던가 이가? 너네들이 지 공황장애 가대. 너가 아버지랑 막 증상이 비슷하고 막 똑같긴 한 것 같더라. 성격이만 뭐 같아갖고 뭐 그겠구나 했지. 너가 아버지가 그래 빌렸다 아이가 막 내 아니, 또 아버지 밥상머리에서 많은 욕하나? 소리야. 욕하는 게 아니고 막 아이고 막 생각이 나면 막 혈압이 오른다 막 생일날 내가 귀찮아가 미역국 안 끓였디만은 뭐 안길이 있다고 평생을 그 가는데 별로 빠지갖고 막 아이고 그 요즘 같으면 아버지 이혼당한다 이혼당해. 그래. 아이. 극할까 말이다. 내가 너가 없으면 벌써 도망가 보지. 내가 너그 때문에 이 별로 영업태이라만 몇십 년을 찾고 살았다 아이가 아이고 막. 우리 엄마 또 아버지 욕 시작됐어. 이 가다 밤새도록 전화기 가방에 두고 새로운 있구만. 아가씨 왔다 아유 엄마 됐다. 끊어라. 끊어라. 그만 끊어라. 내가 또 전화할게. 아따 막 속처벌로 나이가 엄마. 야, 또 이래 끊었구나. 엄마가 뭐라 하는데? 아빠 맞다나. 그래. 오빠 말이 맞지? 유전이라니까. 맞네. 그렇다니까. 네. 유전이라니까. 왜? 또 무슨 일인데? 아 진짜 유전 뭐 공황장애 얘기하나 또? 그럼 아가씨는 공황장애가 아니잖아. 돌아가신 아버님 탓하지 마라. 자기가 의지 박약이라는 생각 안 하고 진짜. 아우 진짜.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우 답답하네 진짜. 문제 맞다니까. 마음을 좀 굳게 먹으라고. 굳게 먹어. 소심이 빠져가지고 진짜. 너 지금 어느 때인데 의지 문제익하고 있노 지금? 내가 인터넷에 공황장애 한번 쳐봐야겠다. 내가 공황장애 생긴 게 아버지한테 유전된 거라고. 성격이 지랄 맞아서 가겠지. 뭐라고? 아따 귀도 진짜 발래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아니 지금. 맞네. 공황장애에 대해서 나오네. 그래 좀. 이봐라 내일 할 줄 알았대. 잠깐만 근데 자기야 왜? 오늘 자기 생일 아이가? 어머 웬일이니 내 생일을 다 기억을 하고 오늘 요 올해는 안 까먹었네. 근데 미역국 왜 안 끓였는데? 지금 장난치나? 내 생일인데 내가 왜 미역국을 끓이는데? 내가 왜 자기 생일날도 으이? 내가 미역국 끓이고 으이? 어머니 생일날도 으이? 내가 미역국 끓이고 으이? 아가씨 생일날도 내가 미역국 끓이고 지금 장난치나? 아이고 먹기 싫으면 말든가. 뭐 화를 내고 가면 참 아무거나 안 먹는 거지 참. 진짜 아버님 똑 닮아가지고 진짜. 뭐? 지금 우리 아빠 욕했나? 욕한 게 아니고 똑 닮았다고. 지금 한 번 해본 적 얘기가 지금. 진짜 시끄러워. 내보내자 그러면. 시끄럽다. 진짜. 뭐가? 아니 아빠가 잘못한 거 맞잖아. 잘못했네.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잖아. 그럼 아가씨는 세연이 생일인데 왜 못 끓여주는? 그래 네가 끓여주면 되지. 오빠 지금 아프잖아. 왜 불똥 내한테 튀는데? 네가 하면 되는데 네가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나갈 거다. 나가라 빨리. 미역국 끓이라고. 나가라 빨리. 이번에 진짜 나가야 될 텐데. 자기야 우리 뭐 먹었네? 난 갈비 먹고 싶어. 갈비. 삼계동 우리 먹으러 갈까?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공황장애는 유전이 될 수 있다입니다. 김초롱 씨, 장리연 씨, 과연 네. 이게 유전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번 문제 좀 어려운데요. 저는 소심하니까 먼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맞췄으니까. 네,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답 O요. 유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머릿속에 박혀서 부모님 두 분이나 한 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면 자식에게도 이 병이 좀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심해지네요. 성격을 바꿔서 대범하게 네. X 할게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 유전적인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으면 그 환경에 자녀들도 처하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공황 장애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X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네. 무승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황장애에서 그 유전적 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쌍둥이 연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란성 쌍둥이에서 함께 생길 확률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원인에서 보듯이 굉장히 복잡한 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공황장애가 반드시 유전만으로 결정되는 유전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공황장애의 경우 유전적 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유전만으로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네. 도대체 이 공황장애라는 게 네.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러게 이유가 말입니다.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이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유전이나 어릴 때 환경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나 학대의 경험이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돼 있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최근에 스트레스가 되는 인생 사건이 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전적 영향도 틀림없이 있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신경 생리학적 원인을 찾기 위해서 소듐 락테이트나 이산화탄소 카페인과 같은 물질로 공황장애 환자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요즘은 이런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특별히 신경생리학적인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런 물질로 인해서 생리학적 변화가 생겼을 때 굉장히 이걸 잘못 해석하고 놀라게 돼서 공황 발작이 생긴다 이렇게 학습 이론으로 설명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뇌회로 기능에 혹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들도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원인 중에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이론 중에 이제 불안 민감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안과 관련된 감각들, 예를 들자면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든지 숨이 가쁘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감각들이 해롭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제 불안 민감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불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생길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 민감성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원인은 소화기 학대나 천식, 부모를 보고 이제 배우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불안 민감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공황 발작 이후에 이런 불안 민감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런 개념이 발생하고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앞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이 더 이상 좀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많은 활동을 줄이는 게 이 광장 공포증이라고 아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장 공포증이 이제 공황장애에서 증상의 하나로서 이렇게 많이 동반됩니다. 거의 3분의 2 가량에서 광장 공포증이 동반되는데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은 5가지 지금 보고 계시는 5가지 상황에서 2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때 광장 공포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버스나 열차, 비행기와 같은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이고 두 번째는 넓은 공터에 있는 것, 세 번째는 사방이 막혀 있는 상점이나 극장 같은 장소에 있는 것, 넷째로는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다섯 번째는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요 5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광장 공포증의 임상 양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제 어떤 어지럼증이나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무력해질 것 같거나 빠져나오거나 도움을 받기 불가능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환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가족과 같은 동반자 없이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으면서 이제 견디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3분의 2에서 광장공포증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또 공황장애 병력이 전혀 없이 생기는 광장공포증도 드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유병률이 1%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도로는 혼잡한 시간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피하는 정도부터 동반자가 있어야지 외출할 수 있거나 가장 심하게는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정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광장공포증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황 발작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광장공포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선행하는 공황 발작의 병력이 전혀 없는 광장공포증의 원인은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거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야. 이래서 마인드 컨트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치료는 꼭 약물 치료만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치료자에게 치료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용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실질적인 치료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치료에서 동반되는 질환이 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불안 증상을 다루는 동시에 우울증 치료를 우선시해야 되고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들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긴장이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술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약물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불안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약물 치료 외에 공황장애 치료 방법으로서는 인지행동 치료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4가지 요소는 심리교육과 인지적 재구조화, 이완훈련, 노출치료 이런 4가지 요소가 있고 심리교육은 교육 자료를 통해 불안의 근원과 의미를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고 인지적 재구조화는 파국적 자동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심장이 두근거리면 심장 마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찾아내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황 발작에서 실신하거나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완 훈련으로는 심부근육 이완과 호흡 훈련이 있고 노출 치료는 회피를 일으키는 상황에 치료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마주하게 하고 불안이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우울제가 약물 치료 요법의 주된 치료제입니다. 종류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고 하고 또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 삼환계 항우울제,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제라고 부르는 약물인데요. 그 약물과 비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 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항우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SSRI계 항우울제는 전반적인 효능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 때문에 1차 선택 치료제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SNRI계 항우울제가 1차 또는 2차 선택 약물 치료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삼환계 항우울제와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는 드물게 사용이 됩니다.
항우울제는 의미 있는 치료 반응을 보이기까지 4주에서 6주가 걸리고 최대 효과에 도달하기까지는 12주에서 16주, 3, 4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합하는 요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요법보다는 같이 병합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한 가지만으로 불충분할 때 다른 것을 병합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심한 광장공포증에서는 약물 치료 단독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지행동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 노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과장님, 이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은 공황 발작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약물 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증상이 덜해지면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줄였다가 또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약을 늘려서 복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치료제 용량이 늘어나거나 질환이 만성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거의 사라진 이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투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또 약을 줄이거나 끊고자 할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공황장애는 성격이 예민한 탓도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하나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공황장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주변인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만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